안녕하십니까. 탭스신의 김태입니다. 그동안 제가 약속드렸던 이제 여러분들께 이제 청해 공부를 어떻게 해야 되는지, 특히 이제 쉐도잉을 이제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이제 부분을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사실상 제가 이제 청해 공부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인가라고 하는 부분에서 조금 다뤘다고 생각하는데, 이제 쉐도잉이나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충분한 설명이 부족하다 이런 얘기가 많아가지고 이제 한번 설명을 한번 드리려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저는 이제 그 딕테이션이라고 하는 것을 굉장히 싫어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딕테이션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의 문제가 뭐냐면, 이제 사람들이 이제 LC를 듣다 보면은 이제 그 내용들이 전부 다 머리 위로 지나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분명히 내가 뭔가는 알아들었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 내용이 도대체 뭔 말이었는지 기억이 안 나가지고 도대체 문제를 풀 수가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이제 가장 큰 문제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그거가 이제 왜 그런 일이 발생을 하냐 그러면 사람들이 이제 가지고 있다는 건 총 이제 메모리 스팬이라는 게 존재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한 번에 내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한 번에 기억이 나느냐라고 하는 것의 문제지요. 그래서 그것이 한 번에 기억했었을 때 이제 자기가 이제 기억할 수 있는 게 대체적으로 한국 사람들이 영어를 이제 이렇게 본격적으로 훈련하지 않은 사람 같은 경우는 한 6단어 정도쯤을 한 번에 기억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했었을 때 예를 들어 영어를 했을 때 I would like to go and get some sandwiches 이렇게 말하면 so I would like to go and get some sandwiches 하면은 이제 대충 이런 말이겠구나 하고 한 번에 기억을 할 수 있는 약간 그런 거리가 됩니다. 근데 이제 그 길이가 조금 더 길어지게 돼서 얘기를 많이 해버리게 되면은 앞에 썼던 단어를 같은 경우는 잊어버리게 되고 뒤에 있는 말 같은 경우만 생각하게 돼서 뭐 어쨌든 뭐 샌드위치를 어쩌자고 하는 것 같은데 막 이러면서 이제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걸 가지고 이제 딕테이션을 하게 되면은 이제 여기서 뭐 예를 들어 I 뭐 이게 적고 뭐 would 뭔가 적고 뭐 샌드위치 적고 여기 뭐라 그랬었지? 잘 기억이 안 나는데? 하고 다시 들어봐야지 하고 한 다음에 다시 듣고 한 다음에 여기 부분 같은 경우는 이제 채워 넣게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채워 넣게 되면 이제 여기 부분은 안 들어도 되니까 사람들이 정신줄을 놓고 그다음에 여기 있는 부분만 들어가지고 요거 이렇게 듣고 이제 채워 놓고 마지막에 이 단어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으면 요거 듣고 막 이런 형태로 이제 공부를 하게 되는데 이제 이렇게 공부를 하게 되는 건 정말 자살 형태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해봤자 느는 거 없어요. 그러니까 이 문장 전체를 들어가지고 이 문장이 무슨 말을 하고자 하는지를 이해하려고 하는 노력이 부족한 거, 그게 필요한 건데, 이제 이렇게 딕테이션을 해버리게 되면은 이제 그 어떤 특정한 단어를 잘 알아들을 수 있게 될 수는 있겠으나, 이제 그렇다고 해서 텍스트가 맞출 수 있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늘 말씀드렸다시피 텍스트 같은 경우는 문제를 푸는 것보다 더 어려운 게 뭐냐면 선지를 고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문제를 알아듣는 건 그렇게까지 어려운 일이 아닐 수 있습니다. 왜냐면 이거 어떤 파트 4라든가 5 같은 경우나 이런 건 2번 들려주기 때문에 거기서 알아들을 수도 있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뭐다? 선지는 딱 한 번밖에 안 들려준다는 거. 그 선지가 한 번밖에 안 들려주는데 그거는 어떠한 경우에서도 이게 어떤 선지가 나올지 어떤 장난을 칠지는 미리 먼저 알 수가 없게 그런 식으로 내가 이 선지가 뭔 말인지는 가늠조차 못할 정도로 이상한 말을 해버리기 때문에 그 한 문장을 정확하게 알아듣기 전까지는 문제를 맞출 수 있는 게 거의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특히 탭스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함정 문제가 이게 어떠한 특정 단어로 사람들을 홀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서 뭐 예를 들어서 아이스크림 어쩌고 얘기했었으면 여기서 아이스크림 어쩌고 얘기하면서 아이스크림 뭐 나왔던 것 같은데 막 이렇게 문제를 만들어 버리기 때문에 특히 점수가 막 200점대 정도 받으신 분들, 300점 초반 받으신 분들은 그런 데 굉장히 많이 낚이게 돼 있어요. 그래가지고 그런 식으로 이제 낚아버리기 때문에 문장 전체를 알아듣기 전까지는 절대 문제 정답을 맞출 수 없게 만든다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늘 말씀드린 것처럼 그래서 할 수 없이 쉐도잉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쉐도잉이라고 하는 것을 도대체 어떻게 하느냐라고 하는 것은 약간 좀 더 뒷배경을 좀 설명을 해드려야 되는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서 12년을 살면서 그 유학을 이렇게 정확하게 말하면 이제 조기 유학이죠. 아기들 한 6살짜리 이런 애들이 이제 그러니까 한국에서 와서 캐나다에서 이제 공부를 하는 걸 많이 봐왔어요. 그래서 그 애들이 이제 공부를 할 때 이제 대부분의 케이스는 이제 이런 애들이 영어에 노출되기를 바라는 이제 부모님들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뭔가 영어 유치원을 가버리잖아요. 그럼 영어 유치원에 가면 이제 한국 사람도 아무도 없고 이런 상태에서 그냥 말 그대로 이렇게 캐나다 애기들과 캐나다 선생님들과 함께해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이렇게 유치원을 다니고 있어요. 그래서 그게 이렇게 애들과 선생님에서 영어를 하나도 모르는 상태에서 간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런 애들이 이제 영어를 하면은 한 6개월 정도 지나잖아요. 6개월 정도 지나게 되면 걔네 엄마보다 영어를 더 잘해요. 그럼 그것이 어떻게 됐겠냐고 생각해 보는 거죠. 그래서 애기들이 이제 영어를 공부하는 걸 가만히 지켜보고 걔네들이 이제 어떤지를 잘 보면은 그냥 아무 생각이 없이 그 선생님과 자기의 그
또래 애들이 영어를 하는 걸 고스란히 듣고 그냥 그대로 따라 할 뿐이에요. 그러니까 들리는 대로 그냥 말을 할 뿐이죠. 그걸 어떻게 쓰는지도 모르고 그게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그게 어떠한 스펠링과 어떤 문법을 가지고 그렇게 말하는 걸 알지 못한 채로 그냥 말 그대로 그걸 외워버린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그 쉐도잉이라고 하는 거는 그냥 한 문장이 하나가 다 나와버리면 그 문장을 그냥 그대로 듣고 따라하려고 하는 거예요. 그냥 듣고 그대로 따라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무슨 문제가 발생하냐면 어떤 단어인지 모르겠는 단어가 있을 수 있고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 경우가 생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걸 통째로 그냥 듣고 따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몇 번씩 듣고 따라하고 한 문장을 전부 다 얘기하려다가 그 문장을 들었는데도 그래도 모르겠다. 한 10번 정도 했는데도 모르겠다. 이제 그럴 때 이제 스크립트를 보시는 거죠. 이제 그걸 보시고 난 다음에 아, 이 말이 이렇게 되는 거고 이제 그러면 이제 그렇게 됐었을 때는 이 문장을 그냥 말 그대로 수십 번을 따라 하는 아이더라도 그거는 그 사람이 이 성우가 말하는 것처럼 영어를 따라하려고 하는 게 결국은 쉐도잉이 해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따라해서 내가 이제 말할 수 있는 만큼 들리기 때문에 사람이 제 생각에는 정말 진짜 중요하다고 생각한 게 내가 말하는 만큼만 들려요. 내가 말을 할 수 있는 만큼만 들려요. 그래서 내가 이제 한 번에 쭉 이걸 읽을 수 있다 생각을 한다면 이제 그걸 한 번에 따라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제가 한번 제 그 탭스 책을 한번 가져와서 한번 볼게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그게 좀 높기 때문에 좀 길기 때문에 한 번에 많은 문장을 듣고 따라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I appreciate the thank you flowers you sent. I appreciate the thank you flowers you sent. 이렇게 한 번에 이 정도 지금 길이가 되는 거를 한 번에 듣고 바로 따라할 수 있죠. Awful. My daughter seems to feel that I don't trust her. I feel awful. My daughter seems to that I don't trust her. 그죠? 이제 이렇게 해서 지금 현재 제가 고생했던 건 저는 대체로 한 12단어까지 한 번에 외울 수 있는데 요게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열, 열하나, 열둘, 13단어인 것 같네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한두 단어만 내가 갖고 있는 메모리 스팬을 넘어버리게 되면 이렇게 한 번에 못 따라해요. 대신 이게 조금 짧아버리면은 생각보다 쉽게 따라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되는 가장 큰 목적은 이렇게 한 번의 문장을 들었었을 때 한 번에 이렇게 긴 문장을 듣고 그걸 그냥 순식간에 외워서 말할 수 있는 거가 제일 중요해요. 그래서 그거를 반복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이제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한국말을 하려고 할 때 이제 이런 거죠. 어서 오세요, 여기 앉으세요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렇게 얘기를 할 때 우리가 머릿속에서 무엇인가 생각해 본 적이 있었나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 그러니까 빨리 와라. 그럼 이제 어서 부사가 붙고 오세요가 이제 동사인데 그걸 가지고 활용을 해갖고 이제 이런 식으로 하고 이제 자리에 앉으세요라고 하는 건데 그걸 우리가 생각한 적이 있냐는 거죠. 아니죠. 그냥 거의 반복하고 이게 되게 재밌는 게 혹시 카페 알바라던가 이런 걸 하신 분들 같은 경우는 카페에서 손님 100명이 오잖아요. 그럼 똑같은 말을 100번 반복해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무엇을 주문하시겠어요? 무엇을 주문? 그러니까 이게 다른 말로도 쓸 수 있었을 텐데 분명히 그죠? 뭐 어떤 걸 드릴까요? 어떤 마실 걸 원하세요? 어떤 걸 주문해 드릴까요? 뭐 이렇게 말할 수 있었을 텐데 그냥 같은 말을 100번 반복하잖아요. 그렇게 되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영어도 결국은 언어기 때문에 항상 하는 말이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는 이제 저희가 이제 영어를 잘하는 사람이 딱 왔었을 때는 뭐 어서 오세요 그러면 이제 잘 들리는데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했다 치십시다. 그러면 그 말이 그렇게 틀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어서 오세요를 오세요 생각이 안 나가지고 빨리란 말로 대체를 해가지고 아 빨리 오세요라고 얘기했단 말이에요. 사람이 들어왔는데 그럼 제가 되게 벙찌겠지. 뭐 뭔 소리지? 하지만 아 이게 이 사람이 그냥 어서 오세요라는 얘기를 잘 못하는 외국인이 있나 보다 생각하는 이제 그런 느낌의 영어가 되는 거란 말이죠. 그래서 그걸 피하시려면 어떻게 하면 된다? 그걸 가지고 통째로 그냥 외워버리면 되는 거죠. 가지고 이거를 그럼 외우려고 하면 이제 써놓고 한 다음에 이거를 막 100번 읽어가지고 외우느냐 그 정도 아닙니다. 그러니까 대체로 한 10번 정도나 20번 정도 반복해가지고 그 문장 자체를 이 성우가 말했던 스피드와 억양과 발음을 모두 다 살려서 그대로 베껴서 똑같이 말을 반복하면 그것이 쉐도잉이에요. 그래서 그것을 많이 반복해서 이렇게 된 제가 추천하는 책에 된 거 한 3권 정도의 분량을 하게 되면은 그게 정말 한 3주 정도를 정말 인텐시브하게 공부하셔야 되거든요. 근데 그거 그렇게 하시게 되면 파트 1, 2가 정말 잘 들리는 걸 느끼실 수 있어요. 그래서 그거가 되는 거가 가장 목숨같이 중요한 건데 이게 대부분의 학생들은 제가 이걸 시키게 되면은 아 그냥 몇 번 들어보고 말아요. 한 5번 들어보고 말아요. 자기가 뭐 틀린 문제만 하거나 뭐 맞은 문제까지 다 들어보세요 내가 얘기를 하는데 그냥 틀린 문제, 자기가 못 알았던 문장, 그거를 그냥 한 5번 들어보고 만다고요. 이제 그렇게 했다가는 그냥 별로 느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계속 공부를 해봤자 안 들리는 건 여전히 안 들려요. 그러니까 계속 이렇게 문장이 내가 한 번에 듣고 따라할 수 있는 길이가 길어져야 되는데 이게 뭐 도서관에서 공부하고 카페에서 공부하고 그러니까 자기가 말을 못 하잖아요. 그럼 자기 생각엔 자기가 알아듣었다 생각하는데 그 알아듣는 것과 말을 할 수 있는 건 달라요. 그러니까 말을 할 수 있게 됐었을 때만이 당신이 정말 그 문장을 이해했구나라는 것을 스스로 깨달을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것을 중심으로 공부를 하시는 게 가장 중요한 거고, 이제 그렇게 공부를 안 하셨다 쳤을 때는 그냥 문제집 낭비하고 계신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개인적으로. 그래서 문제를 계속 반복해서 풀어봤자 여전히 못 알아듣는 말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못 알아듣는 표현은 계속 반복될 것이고, 그래 봤자 느는 게 별로 없다 정도 생각하시는 게 제가 생각하는 공부 방식입니다. 그래서 쉐도잉만이 이제 공부하는 게 이게 유일한 방법이라 생각하고요. 문제를 많이 풀고 답 맞추고 난 다음에 다음 문제 또 풀고 이럴 것 같으면 차라리 공부를 안 하시는 게 나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봤자 뭐 전혀 느는 거 없고요. 여전히 틀리는 것은 똑같이 틀릴 거고요. 그래서 그래봤자 뭐 진짜로 그래서 맨날 똑같은 게 좌절감만 느껴요. 뭐 어떨 때는 5개 틀렸다가, 어떨 때 3개 틀렸다가, 어떨 때 6개 틀렸다가, 그럼 이제 6개 틀려서 막 되게 빡쳐가지고 공부했는데 5개 또 틀리고, 6개 틀리고 나 안 되나 보다 생각해서 공부 좀 했더니 한 2개 틀려서 신난다 그랬더니 갑자기 다음 날 5개 틀리고 이거의 반복이에요, 결국. 아시겠죠? 그러니까 그렇게 반복하는 거는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진짜 나의 듣기 능력이 향상하기 전까지는 탭스는 점수가 올라가지 않는다는 거. 그래서 그걸 진짜로 향상시키는 방법은 이렇게 쉐도잉을 통해서, 그 다음에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쉐도잉을 통하고 스크립트를 반복해서 그 단어들을 외우고 하는 수밖에 없다. 그런 식으로 한 3권 정도 공부하시게 되면 의외로 표현이 겹친다 정도를 감안하시고 공부하시면 되겠습니다. 어쨌든 이 공부 방식 설명해 드린 게 여러분께 큰 도움이 되셨길 바라면서요. 어쨌든 이만 탭스 애신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 시험도 화이팅 하세요.